빈센트 반 고흐는 네덜란드에서 목사의 6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고흐는 밀리의 그림을 보고 화가가 되기로 결심하였는데 고흐의 화가로서의 경력은 10년에 불과합니다. 네덜란드에서 고흐가 그린 그림은 매우 어두운 것이 특징인데요. 감자 먹는 사람들이 이 시기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많이 어둡죠? 고흐는 화실의 점원이었던 동생 테오의 배려로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남프랑스 아르에 정착합니다. 고흐는 아르에서 화가들이 함께 모여서 작업을 하는 예술촌을 만들고 싶어 동생 테오를 통해 여러 화가들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가난뱅이였던 고갱만이 합류하였고 결국 그 유명한 귀 자르기 사건으로 2개월 만에 두 사람의 동거는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고흐와 고갱은 예술에 대한 의견 차이로 자주 다투었으며 크리스마스 이브에 고흐가 고갱에게 면도칼을 휘두르려 했으나 고갱의 카리스마 있는 시선에 압도되어 고개를 떨구고 집에 돌아와 면도칼로 왼쪽 귀를 잘라버린 것입니다. 고갱과 결별 이후에 파리 근교의 오베르시르와즈라는 마을로 거처를 옮겨 작품 활동에 몰두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질녘 마을에 있는 오베르 성에 올라가 끝없이 펼쳐진 보리밭을 바라보다가 가슴에 권총을 대고 방아쇠를 당겼고 탄화는 심장을 벗어났지만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연락을 받고 파리에서 급히 온 동생 테오와 함께 인생과 예술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새벽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당시 그 주머니에는 동생에게 보낼 편지가 있었습니다. 고흐는 열심히 그림을 그려 언젠가는 동생의 신세를 갚고자 했으나 살아생전 단 한 점의 그림만이 팔렸을 뿐이며 그 한 점도 고흐가 작품을 팔아달라고 위탁한 화실이 도산하여 화실과 같이 매각된 것으로 당시 30프랑이라는 헐값에 팔렸을 뿐입니다. 동생 테오도 형이 사망한 지 6개월 후에 병으로 사망하였으며 이에 테오의 부인, 즉 고흐의 제수씨인 요한나는 흩어져 있던 고흐의 그림을 수습하여 고흐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고흐를 세상에 알리는 데 주력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흐의 제수씨인 요한나는 고흐의 전설을 완성한 여인이었던 셈이죠. 또한 그녀는 테오의 시신을 고흐가 묻혀있던 오베르시르와즈의 시민묘지에 나란히 안장하고 고흐의 주치의였던 가쉐 박사집 뜰의 담쟁이로 묘지를 꾸밉니다. 더 나아가 테오와 요한나의 아들, 즉 고흐의 조카도 어머니인 요한나가 사망한 이후 고흐의 모든 작품을 반고흐 재단에 양도하고 고흐 미술관 건립에 적극 나섭니다. 고흐의 작품 세계를 알아보겠습니다. 고흐는 자신의 격앙된 감정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그림을 활용한 작가입니다. 즉 고흐는 그림은 반드시 사실적으로 그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미술가의 감정 표현에 우선적인 가치를 두었고 이러한 작품 세계는 훗날 프랑스의 야수파와 독일의 표현주의 작가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줍니다. 고흐의 작품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 유명한 해바라기입니다. 남프랑스 아르로 이사한 해 한여름에 하루 종일 태양과 더불어 제작한 그림입니다. 고흐에게 해바라기는 황금빛 태양의 분신이었으며 열정에 들뜬 자신의 모습을 해바라기 속에서 발견하고자 했던 것이죠. 다음은 아르의 침실입니다. 절대적인 휴식을 표현한 작품으로서 고흐는 아르에서 설레는 마음으로 고갱을 기다리며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다음으로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아르에서 고갱과 생활하다가 귀를 자른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였는데 거기서 그린 작품입니다. 1971년 돈 맥클린이 고흐를 추모하여 세리나잇이라는 멋있는 곡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쉐 박사의 초상입니다. 오베르시르와즈에서 자신을 돌봐주던 가쉐 박사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가쉐 박사의 초상은 한 점이 더 있습니다. 한 일본인 사업가가 소장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죽으면 이 그림도 같이 태워달라는 유언장을 작성했는데요. 그러자 전 세계에서 비난이 빗발쳐서 결국 그 유언을 취소하기에 이릅니다. 좀 엽기적이죠? 그 이후에는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고 전해지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대중에게 전시된 적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다음은 자화상입니다. 렘브란트가 40년 동안 60여 점의 가장 많은 자화상을 작품을 남겼다고 전해지는데요. 고흐는 자화상을 그리기 시작한 지 2년의 짧은 시기에 총 22점의 작품을 남깁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불안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내면의 영혼을 꿰뚫어버리는 절실한 몸부림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까마귀가 나는 밀밭입니다. 오베르시르와즈에서 그린 그림이며 이 그림을 완성한 날 오후에 자살을 시도하고 3일 후에 사망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고흐의 마지막 작품인 거죠. 전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작가 중에 한 명이자 지금은 전설이 된 고흐에 대해서 제가 굳이 덧붙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혹시 프랑스 여행을 계획하고 있으신 분들은 고흐가 마지막 삶을 살았던 파리 근교의 오베르시르와즈를 다녀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파리에서 기차로 당일치기 여행이 가능합니다. 작품의 배경이 되었던 곳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그의 묘소뿐만 아니라 마지막 거처였던 조그마한 여관이 그대로 있습니다. 한번 가셔서 고흐의 향취를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